시장 진단해봤습니다. 이제 적응하고 또 대입해 나가야죠. 어떻게 실전 매매하는 게 좋을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함께 해주실 분,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목요일에 뵀으니까 4거래일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포트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시각의 변화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그때는 나스닥 12,000선 등락을 좀 보자.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이 변수가 될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부채한도 협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한 주 동안에 좀 달라진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또 전략의 변화 있으신가요? 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이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9일에 있었던 회동에서는 아무런 결과를 보이지 못했고요. 2차 회동이 12일에 또 일정이 또 잡혀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실적적인 면에도 좀 무리한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6월 1일 전에는 어쨌든 한도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노이즈나 잡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은 상당히 막혀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좀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경제적인 부분이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한 84차례 정도 이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부침이 좀 많아지면은 시장은 좀 큰 폭의 조정을 한번 겪었었고요. 결국에는 다 회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CPI 발표가 어쨌든 4.9%로 기록을 하게 되면서 2년의 최저치로 낮은 수준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떨쳐낼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빅테크들의 우상향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구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반등에 나와주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은 아직까지 고개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종목 가지고 계시더라도 큰 종목 위주 아니면은 조금은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총 상위 종목을 보자.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이후에 뚜렷한 주도주 없이 순환매하는 이런 분위기로서 시장은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좀 오고 가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런 대외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송에서도 이제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린메이가 과연 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라서 관망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그래서 시장 자체는 거래 대금도 많이 줄고 사실상은 조금 재미없는 분위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약간은 좀 눌려있는 분위기, 여기에 좀 적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주식 비중 7대3입니다. 한 주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네, 이번 주도 현금 30%, 주식 70% 유지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관망세가 유지되는 이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좀 잡음이 많이 커져서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주식을 좀 더 사모으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시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답보 상태에 조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 외에 반도체 장비주들 같이도 좀 같이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개별 모멘텀 가진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10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좀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고급 자동차 또는 낮은 재고율 이런 덕분에 시장의 좀 주도주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과연 다음 타겟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게 되면 리오프닝 쪽인데요. 여행이라든지 화장품주들 또는 카지노 이쪽으로까지도 한 번씩은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 우상향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당히 막혀있는 분위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길게 우상향하면서 보유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됐을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짧게 트레이딩, 그러면 포트의 내의 종목군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포트 보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트가 단출합니다. 두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비중을 굵직굵직하게 확신을 가지고 싣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이 30%가 있으니까 70%만 주식인데요. 그 가운데서 30%가 네이버, 그리고 40%가 GKL입니다. 참고로 네이버는 4월 20일 편입, 그리고 GKL은 지난주에 편입을 했습니다. 네이버 2주 정도 보유를 했고요. 또 근래 들어서 특히나 이 종목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것인가? 매수 시점 당시에 19만 원 정도대였고요. 지금 21만 원대, 따라서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GKL도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이 좋았죠. 이번 주 시장 부진했지만 이 종목은 3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전략 변화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주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분위기를 좀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구글도 어제 4%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메타, 페이스북 주식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회복세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의 흐름에 우리가 네이버가 편승을 해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웹툰에 대한 이런 투자 부분까지도 점점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1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점 부분이 2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단기 목표치는 22만 원에서 23만 원 이렇게 차이가 될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방망이를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달을 했을 때 아무래도 차익실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이라면은 조금 더 홀딩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내시는 거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K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추천드린 이후로 바로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런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많이 단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쟁사의 파라다이스보다도 영업이익이 무려 이익이 한 190억 정도 훨씬 더 많이 나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92억 원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지금 영업이익은 272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굉장히 월등하게 지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KL 같은 경우는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VIP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회복을 보인 것은 중국의 이런 방안이 생겼을 경우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의 이런 연휴 성수기에 진입을 하는 것이어서 2분기 실적 기대하시면서 오류거래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포트 다 의견 다 드렸고요. 두 종목 다 보유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포트 그대로 유지합니다. 홀딩, 그리고 현금이 약 30% 있고, 혹시라도 종목 교체를 하신다면은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관심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루닛이라는 좀 종목인데요. 생소하실 종목입니다. 시총은 한 8,500억 정도의 이런 종목입니다. 의료용 이런 인공지능 AI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 나타냈던 매출액을 이번 1분기 만에 거의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한 110억 정도라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런 스타트하는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나 수익은 좋지 않습니다. 외형 성장만 보고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해외 이런 판매 확대 영향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에 있을 아스코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의 가격대, 제가 어제 이렇게 참 추천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급등에 나와서 바로 따라잡기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시에 진입을 고려한다라고 보고 가격이 조정이 되었을 때 다시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뷰노, 루닛 이런 약간은 생소하지만 하는 일이 비슷한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는데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 의견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함께 관심 종목에 담아볼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병재 부지점장 지금 두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포트 다시 한번 보시죠. 현금 대 주식 비중 7대3 그리고 보유 종목은 카지노 쪽의 GKL, 포털의 네이버 이렇게 두 종목 구성되어 있고요. 모두 다 수익권입니다.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좀 더 들고 가보겠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클래스통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통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이 오는 토요일 13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무료 참가니까요. 오셔서 또 도움되는 정보 많이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화면에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신청서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02-218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등 잘 즐겨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